배경을 안고 있던 해운대구 송정동 죽도공원의 재해예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철거된 채 공사가 진행 중인데 2달 뒤면 안전해진 모습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옵니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혐의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BRT 1, 2단계 구간이 마무리된 데 이어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간 공사가 오는 8월부터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지역에선 지역 상권이 더욱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반려동물을 교육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견이 단순히 뛰어노는 공간을 넘어 반려견 행동 교정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패티캣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끝자락에 위치한 죽도공원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부산방송에서 지난해 연속 보도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현정 기자가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이번 장마 때 또 안 넘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기고 산사태 나는데 절로 지금 물이 내려가고 돌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잡석을 갖고 쌓았다든지 응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보도했던 죽도공원의 송일정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곳에 석축이 쌓여 있었고 돌이 이가 빠진 듯 아주 위험천만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송일정 정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철거된 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일정 옆으로 포크레인이 흙을 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제로 지적됐던 석축과 바닥 부분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해운대구가 실시한 죽도공원 재해 예방사업 용역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잡석으로 얼기설기 쌓여 있었던 돌담은 철거되고 기존 석축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석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차오르는 것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존에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반 훼손 및 구조물 훼손을 원인이 되었는데 근본에 자연 친화적인 배수로를 신설하여 물고미 현상 등 원활한 배수가 되게끔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20cm 가까이 쩍쩍 갈라진 암벽에는 가로 40m, 높이 3m의 2단 조경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나무 뿌리 성장 등 외력에 의해서 그리고 해풍 등에 의해서 암사면이 균열이 되는 등 낙석이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본 정비는 조경석 쌓기를 2단으로 보강을 하며 사면 붕괴 발생 시 완화 구간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발생에도 문제가 없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위험천만한 현장을 부산방송에 제보했던 주민은 죽도공원이 아름답고 안전한 모습으로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 1년이 돼가지고 공사를 지금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부산방송에서 이렇게 저를 힘을 많이 써줬었고 1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데서 너무나 또 송정의 주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또 안전하게 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래 또 주민들과 같이 또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산책로로 개방된 죽도공원. 시민들을 위한 안전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했던 부분들을 재난기금으로 구해서 하기로 했다가 시비 확보를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5천이라는 시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까지 저희가 구비 확보를 통해서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새로운 죽도로 안전하고 새로운 죽도로 그리고 쾌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죽도공원 재해 예방 공사는 오는 7월 5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방송에서 1년 전 보도해드렸던 위험천만한 죽도공원의 현장. 지금은 대대적인 재해 예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달 뒤면 안전해진 모습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산방송에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된 현장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28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부산시는 27일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금정구 거주 56살 A씨가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2일 이후 보름 만으로 28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42명입니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혐의를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총선 전 성추행 은폐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먼저 오 전 시장의 집무실 성추행 혐의로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8일 11시 40분쯤 금정구 두고동 공덕산 4부 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헬기와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아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항 재개발을 누구보다 기대했던 건 사실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 허가가 잇따르면서 기대는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바다와 손에 잡힐 듯 보이는 부산항대교와 영도. 내세울 것 없는 삼복도로의 최대 관광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삼복도로를 찾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 다른 데보다도 삼복도로 열어가지고 풍경이 좋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요. 삼복도로 맞은편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 대형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건설 중이지만 벌써 삼복도로 높이에 육박하는데 완공되면 200m 남짓. 삼복도로 높이 140m를 훌쩍 넘어섭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비슷한 규모의 레지던스 건물 2동이 추가로 건립되고 앞으로 초고층 건물들도 잇따라 들어섭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병풍처럼 세워진 초고층 건물들로 인해 지금의 풍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역의 가장 큰 관광 상품인 해양 조망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삼복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살리는 방향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구의 조망권을 중심으로 한 스카이라인의 파괴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됨이 합당합니다. 부산시는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D2구역 레지던스 건축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BRT 사업의 1, 2단계 구간이 마무리된 데 이어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간 공사가 오는 8월부터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버스 이동 시간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BRT 3단계는 서면역에서부터 범내골 교차로, 부산진역, 부산역을 지나 충무동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8.6km 구간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8월 말 착공해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이를 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버스 승객들은 시간 단축 효과 등을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통도 좀 원활하고
아마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약간 편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원래 서면 진입할 때 되게 막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생기고 난 뒤에는 확실히 덜 막히고 빨리 도착하더라고요. 승객 입장에서는 간편하지만 이제 운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불편하대요. 조금이라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버스 전용이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버스 전용 아니면은 빨리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가중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상인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부산 진시장의 경우 BRT 도로 건설에 따라 시장 2층 출입구와 연결되는 육교 철거가 예정되면서 상인들이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점포 한 3,400개 점포가 한 1,000개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점포주들이 상인들하고 지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일로 들어오고 나오고 너희들 지금 다 육교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잘 돼가 있는데 그 돈들이 가지고 왜 이걸 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면 그 상인들은 어쩌라고요? 이거 큰일 납니다. 진짜 생계가 다 달리가 있는 건데 이거 철거하면 안 되거든요. 내 말고라도 여러 상인들이 지금 난립니다. 많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입구에서 이게 뭐가 있지 하고 보면 우리가 여기가 다 2층, 3층이 중심지거든요. 예. 만약에 없으면 올라오는 길도 없지만 또 이게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입구가 없으면 출구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에서 요 사방팔달 하는데 없어진다 하면 우리가 정말 불편해요. BRT 구간의 지하도 상가 상인들도 유동인구 감소를 우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타격은 많죠. 우리가 여기는 지금 없지만 서면 같은 데 가면은 지금 굉장히 장사가 못한다 소리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럼 여기는 한 달은 적극적으로 반대지. 버스 중앙차로 운영 초기 일반 차로의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에 이어 이제는 상권 침체를 걱정하는 상인들의 의견 수렴까지 부산시의 과제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얼마 전 해운대 해수욕장이 6월 조기 개장 없이 7월부터 운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송도 해수욕장도 7월 개장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6월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해수욕장이 9년 만에 조기 개장을 취소하고 7월 개장합니다. 개장식은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이벤트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개장은 미뤄졌지만 안전요원은 6월부터 배치됩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않아도 물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비서객이 좀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재 민간 안전요원, 수장 안전요원을 지금 채용을 했고요. 이제 저희 임행정 봉사실을 이제 6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7월 개장 이후에는 탈의실과 샤워장, 파라솔 등이 설치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던 샤워장 수압을 높이고 태풍에 약한 텐트형 탈의실을 컨테이너 형태로 교체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라솔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해수욕장 방역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하루 한 차례 하던 해수욕장 시설물 소독을 하루 3차례로 늘리고 탈의실과 샤워장에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인원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내를 출입할 경우 발열 체크를 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마련되는 격리실에 격리한 뒤 보건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CCTV와 비상벨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6월부터는 해수욕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에 반려동물을 교육하는 반려견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2시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이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개소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단순히 뛰어노는 공간을 넘어 반려견 행동 교정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패티캣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전국에서 4번째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도시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69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등 32개 사업이 폐지됐고 연간 2차례 실시하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하반기 한 차례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대상 종합감사도 6월에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6월 말까지를 등교 수업 지원의 달로 정하고 이 기간 수업과 직접 관계없는 외부 연수, 회의, 행사, 출장 등을 과감히 없앨 방침입니다. 중고의회 최학철 의원이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의원은 8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의 예비사업 대상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부산시는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교통환경 구현을 제안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베리어 프리 내비게이션, 베리어 프리 스테이션, 승차 공유 플랫폼 등 통합 데이터랩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를 실증하고 2단계 평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부산 지역의 어업 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38% 줄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최근 10년간 부산 어업 여건 변화 보고서를 보면 어업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 7,408명이던 것이 지난해 4,60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10년 전에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9%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4.3%였는데 지난해에는 60대가 38.3%, 70대가 3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어가수도 2,469가구에서 1,810가구로 감소했습니다. (5월 29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조금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를 보이겠고요. 비 소식이 없어 세차하시기 무리 없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4에서 28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며 흐려져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남부, 남해 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에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다음 주 중반까지 구름 많이 끼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오전에 막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다음 주 들며 낮 동안 곳에 따라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